토요일 저녁 7시 서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웨이터가 아닌 하얀 로봇이 스테이크를 실어 나릅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로봇을 따라다니고 부모들은 그 틈에 편하게 식사를 즐깁니다. 한편 호텔에서는 새벽 2시에 생수를 주문하면 로봇이 객실 앞까지 배달해줍니다. 직원 얼굴 마주치기 민망한 시간에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걸까요? 서비스 품질은 인간만큼 괜찮은 걸까요? 오늘 경제학 전망대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서비스 시장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두 번째, 로봇이 인간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의외의 상황은 무엇인지. 세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 로봇 식당과 로봇 호텔이 진짜 가성비가 좋은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공부, 저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 로봇이 룸서비스를 배달하는 호텔. 이게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환대 산업에서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대 산업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산업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여행업 같은 것들이죠.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환대 로봇 시장 규모가 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죠. 2025년에는 7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27.5%가 성장한 겁니다. 보통 시장이 연간 5%만 성장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27.5%라면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30년 전망입니다.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시장이 4배 가까이 커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스마트 레스토랑 로봇 시장만 따로 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억 달러였던 시장이 2035년에는 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9%씩 꾸준히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로봇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신기해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에서 일할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죠.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면 월급, 4대 보험, 퇴직금 적립까지 해서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빙 로봇 한 대를 리스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로봇은 아프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택시를 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라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비용은 훨씬 저렴한데 기본적인 이동은 해결되니까요. 물론 택시처럼 문 앞까지 편하게 모셔다주는 서비스와는 다르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빕스 어린이 대공원점 같은 곳에서는 이미 서빙 로봇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로봇이 나르니까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원들은 손님 안내, 테이블 정리나 세심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결과적으로 전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비대면 선호 현상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위생 감수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에 침이 튀지는 않을까, 이 직원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죠. 로봇은 이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로봇은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서 비말을 튀기지도 않죠. 일정한 위생 기준을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확하게 지킵니다. 조리 로봇의 경우에는 더 확실합니다. 같은 레시피를 매번 똑같이 실행하기 때문에 맛의 편차도 줄어들고 위생사고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의 성숙과 가격 하락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비스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웬만한 중소식당에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대 로봇의 평균 가격이 대당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비대면 위생 선호,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가격 하락.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로봇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소비자들은 정말 로봇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인데요. 62개의 실험을 종합하고 무려 19,668명의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로봇과 인간의 역설이라고 붙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로봇 서비스는 인간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 의도를 다소 낮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사람이 해주면 더 기분이 좋고 로봇이 해주면 조금 덜 기분이 좋다는 거죠.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따뜻한 눈맞춤, 진심 어린 미소, 상황에 맞는 공감 한마디가 주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바로 당혹스러운 서비스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생수를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이런 걸 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옷바람에 문 열기도 민망하고요. 그런데 로봇이 가져다 주면요? 그런 감정적 부담이 사라집니다. 로봇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 왜 이 시간에 물을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메타 지각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이죠. 로봇은 이 메타 지각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창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로봇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 서비스에서도 로봇 상담이 선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 관련 질환이나 정신 건강 문제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때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의 효과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리적 서비스와 쾌락적 서비스입니다. 공리적 서비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이 강한 서비스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받기, 호텔에서 수건 배달받기 같은 거죠. 이런 서비스에서는 로봇이 잘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으니까요. 반면 쾌락적 서비스는 감정적 교류와 특별한 경험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파인 다이닝에서의 식사,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거죠. 이런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택배 배달은 로봇이 해도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축사를 로봇이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완벽한 문장을 읽어도 감동이 없겠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로봇이, 정서적인 부분은 인간이 담당하는 게 최적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성비는 어떨까요? 로봇 식당과 로봇 호텔이 정말 돈값을 하는 걸까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는 단순히 가격 대비 양이 아닙니다. 지불한 비용 대비 얻는 총체적인 편익이죠. 로봇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적 효율성입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일합니다. 점심 피크 타임에 주문이 밀려도 로봇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대로 묵묵히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주문 누락이나 서빙 오류도 감소합니다. 둘째, 심리적 편안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야간 시간대에 간식을 주문하거나 개인용품을 요청할 때 직원과 마주치는 부담이 없어지죠. KT에서 개발한 2세대 기가 지니 호텔 로봇이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은 1세대보다 이동 속도가 40% 빨라지고 적재함도 1.5배 커졌습니다. 배터리도 30% 이상 오래 가고요. 셋째, 유의적 가치입니다. 솔직히 로봇이 서빙하면 재미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손님들한테는 이게 큰 장점이에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이들이 서빙 로봇을 따라다니며 즐거워하면 부모들은 그 시간에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사 경험 전체의 품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 효용을 깎아먹는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비인격화입니다. 로봇은 공감을 못합니다. 손님이 화가 났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을 짓지 못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세심한 배려도 기대하기 어렵죠.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로봇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손님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죠. 호텔 이용객들의 실제 후기를 보면 QR코드 접속 불량, 로봇 리셉셔니스트의 경직된 안내 같은 불만이 종종 나옵니다. 일부 투숙객은 로봇 청소기만으로는 객실 청소가 완벽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서비스 실패와 회복입니다. 서비스 실패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든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직원도 실수하고 로봇도 오작동하죠.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봇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소비자가 용서하느냐에 대한 연구인데요. 로봇의 외형에 따라 효과적인 회복 전략이 달랐습니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수했을 때는 사과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로봇에게도 어느 정도 정서적 의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반면 인간을 닮지 않은 기계적인 로봇이 실수했을 때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쿠폰이나 할인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함께 제공돼야 소비자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서비스 실패의 경우에는 로봇의 사과 후에 인간 직원이 즉시 개입하는 하이브리드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소비자가 로봇과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면 실수를 더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로봇 서비스에서는 로봇에게 귀여운 이름을 붙이거나 개인화된 인사말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순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인 겁니다. 이쯤에서 역사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업혁명 때 방직기가 등장했을 때도 ATM이 은행 창구 직원을 대체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ATM이 보급된 후에 은행 지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은행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지점을 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창구 직원들의 업무는 단순 입출금에서 자산 상담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됐습니다. 로봇 서비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가져가면서 인간 직원은 더 전문적이고 정서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의 헨나 호텔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2015년에 세계 최초의 로봇 호텔로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로봇이 체크인부터 짐 운반까지 거의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로봇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왜냐고요? 로봇이 복잡한 고객 요청을 처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협업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하고 복잡하고 감정적인 일은 인간이 하는 분업 구조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첫째, 서비스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기능적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로봇 서비스가 효율적입니다. 패스트푸드, 비즈니스 호텔, 야간 룸서비스 같은 경우죠. 반면 특별한 기념일 식사, 허니문 호텔처럼 감정적 교류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인간 서비스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로봇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룸서비스, 민감한 물품 요청처럼 직원과 마주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로봇이 훨씬 편합니다. 셋째,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은 복잡한 요청이나 돌발 상황에 약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인간 직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성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시간 절약, 심리적 편안함, 신기한 경험까지 포함해서 본인에게 맞는 가치인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소비자에게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인간 서비스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 로봇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좋다가 아니라 언제 무엇이 더 적합한가입니다. 기능적 효율이 필요할 땐 로봇, 정서적 교감이 필요할 땐 인간.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스마트한 소비자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로봇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봇 식당이나 로봇 호텔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